이번 시간에는 고객 성별 예측 이런 걸 좀 가져와 봤어요. 예, 여기 데이터의 설명 보면 이제 이게 커스터머 데이터 같죠? 그래서 고객이 있고 회원 아이디가 있고 뭐 얼마를 샀고 뭐 이런 거 환불을 얼마를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성별을 맞추는 겁니다. 남자냐 여자냐. 여기 보면 여자가 0이고 남자가 1 이렇게 지금 맞추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해왔던 거하고 크게 다른 내용은 없고 비슷한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좀 예제 파일로 가져온 이유가 우리 앞에서 봤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예제 파일에 우리 이제 민맥스 스케일링하는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넣어서 가져오는 거 그런 차이가 있겠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한글이죠. 컬럼 이름이. 이런 차이가 좀 있겠죠. 네, 그런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보시면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비슷비슷한 거니까. 자, 해보겠습니다. 임포트 하시고요. 여기 커스터머 데이터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에 들어가서 커스터머. 이거죠? df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원 아이디 있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거 딱 봐도 회원 아이디 삭제해야 될 것 같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범주형 변수들이 좀 보이죠? 그 다음에 수치형 변수들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으로 봐도 보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직접 확인을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인포 같은 거 보면 이제 누가 수치형인지 누가 범주형인지 이런 것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널 카운트 이런 것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환불 금액이 결측치가 엄청 많네요. 환불 금액이. 그래서 이런 정도를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우리가 쭉 확인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타겟은 성별입니다. 타겟 성별. 그래서 타겟이 얼마나 되는지 밸류 카운트로 봐도 되고 성별 밸류 카운트로 봐도 되고 그 카운트 플러스로 봐도 되겠죠. 이렇게 보면 2배 정도 차이 나죠. 여성이 좀 많죠. 여성이 많은데 뭐 이 정도 차이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크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왕이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은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적은 놈으로 올리는 오버 샘플링이 있고 많은 애를 줄이는 언더 샘플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애를 줄이는데도 비율을 잘 맞춰서 줄여야 되고 근데 너무 아깝죠. 데이터를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적은 놈으로 올리는 알고리즘 요 오버 샘플링을 쓰는데 요것도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썩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알고리즘이 있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을 한번 보고 카운터 플롯도 볼까요? 성별. 성별 네, 이렇게 네. 자, 요게 이제 뭐 워닝 나오고 요 밑에 깨졌죠 지금 한글이. 이게 그 컬럼 이름이나 이런데 한글이 있으면 이렇게 깨지는데 워닝이 그나마 요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많으면 뭐 서울시 뭐 강원도 경기도 쭉 많으면 워닝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한글 세팅을 하고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차트 세팅해서 나머지는 뭐 크게 볼 필요는 없어서 그냥 8에 4, 8에 6 정도 이렇게 하고 한글만 세팅하고 가겠습니다. 뉴글림. 저거는 이제 뉴글림인데 여러분들 시스템에 있는 한글 폰트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다시 그러면 이제 워닝 없어지고 여기 성별이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결측치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일단 중앙값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값이 뭔지 알죠? 등수 매겨갖고 딱 중앙에 있는 아이의 값 이렇게 하는 거죠. 홀수면 한 놈이지만 2명일 수 있죠. 짝수면 그러면 두 명의 그 평균값 이런 식으로 중앙값을 많이 씁니다. 특히 이렇게 경제나 이런 쪽에서 중앙값 많이 쓰죠. 평균은 한 사람이 굉장히 큰 값을 갖고 있으면 평균이 확 오른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중앙값은 아무리 한 사람이 커도 등수로 매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소득, 어떤 지역의 평균 소득 이런 거 할 때는 평균 절대 내지 않고 다 중앙값을 씁니다. 왜냐하면 저기 어디 시골에
어떤 이제 재벌이 내려가서 뭐 별장 짓고 사는데 거기에 주소를 만약에 옮겨놨다. 그럼 다들 다 1년에 한 1,000만씩, 5천만 원씩 버는데 그 사람만 만약에 뭐 10억을 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평균 소득이 너무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데이터죠. 네, 그럴 때 중앙값으로 하면 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어차피 등수를 매겨서 가운데 사람의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값이 없죠. 그래서 중앙값을 우리 경제 쪽에서는 많이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결측치를 우리가 fill NA로 처리하면 되겠죠. DF에 넣고 뭐였죠? 환불금액 얘죠. 얘를 fill NA를 여기에 중앙값으로 미디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싹 다 채워준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범주형 변수를 인코딩 하겠습니다. 보면 주 구매 상품하고 주 구매 지점 요거를 한 거죠. 주 구매 상품, 주 구매 지점 요거를 일단 그냥 레이블 인코딩 할게요. 레이블 인코딩 이렇게 하고 얘는 삭제해야 됩니다. 딜리트 이렇게 해보면 여기 주 구매 상품, 주 구매 지점 이게 보면 상품이 21개나 되잖아요. 21번이 있다는 건 22개, 막 32, 41개도 있네요. 이 범주가 41개 이상이라는 거 보이는 것만. 그러면 원하드 인코딩을 하면 컬럼이 41개 이상 생긴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저희가 레이블 인코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이제 리그레션 계열 알고리즘에 넣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치형 변수 요거 민맥스 스케일링 하려고 하는데 수치형 변수를 이렇게 총 구매 금액, 최대 금액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미리 체크를 해놨어요. 걔를 한번 민맥스 스케일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케일러 요거죠. 프리프로세싱의 스케일러는 민맥스 스케일러. 얘를 하고 이름을 스케일러로 바꾸겠습니다. 스케일러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fit 언더바 트랜스폼을 할 거예요. fit 하면서 트랜스폼까지 같이 하는 걸로. fit 언더바 트랜스폼. 이렇게 할 건데 얘는 df에 수치형만 뽑아서 다 할 거예요. 수치형. 아, 회원 아이디 지워야 되는데 회원 아이디 안 지웠네요. 일단 한번 넣어볼까요? 총 구매, 최대 구매, 환불 금액, 방문 일수 얘가 지금 다 수치형 변수죠. 비율, 구매 주기, 성별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니까 안 해도 되고 얘는 레이블 변수니까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해서 스케일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는 트랜스 그냥 이름을 그냥 어차피 다시 넣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뭐죠? 스케일링을 쭉 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거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df에서 인플레이스 하신 다음에 여기는 지금 한 번에 집어넣는 게 좀 그 프레임으로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하나 넣어야 돼요. 하나하나.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코딩으로 제가 코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꾼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이거 그냥 그대로 카피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컬스라고 그냥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df의 컬스에다가 결국 요 컬럼을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죠. 뭘로? 트랜스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그림 잠깐 한번 보고 가실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얘 1번, 3번, 5번 얘만 제가 스케일링을 해서 뽑아서 스케일링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쭉 나오겠죠. 3개가 1, 3, 5가 스케일링 된 게. 그러면 요걸 갖다가 컬럼 이름에다가 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각자 자기 자리 찾아서 간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딱 띄워다가 여기다가 착착착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코드로 트랜스를 딱 하면 이렇게 컬럼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찍은 거. 그걸로 컬스를 만든 다음에 뭐 컬스를 안 만들어도 돼요. 이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신 거하고 지금 똑같죠? 요 자리에 컬스가 아니라 그냥 요 자리에 요 7개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이렇게 넣어도 지금 똑같은 거죠, 지금. df에 이렇게 이렇게 넣고 얘를 아까 우리가 바꾼 트랜스로 바꿔줘.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거죠,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코드나 같은 거죠.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덮어 쓰는 겁니다. 덮어 쓰는 거.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뭐 우리 하는 게 너무 이제 늘 하던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리 계열로 넣어야 돼요. 트리 계열. 우리 레이블링 코딩을 썼기 때문에 파이프로 해볼게요. 파이프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는 df에 누르고 회원 아이디 삭제 안 했네요. 그냥 뭐 빼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넣고 회원 아이디는 필요 없습니다. 뺄 거고 그다음에 성별 우리가 예측할 거니까 빼야 되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게 전부 x죠. 전부 x로 놓고 그다음에 y는 df에 성별만 넣으면 되겠죠. 성별 이렇게 넣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next는 랜덤 포레스트 넣고 next 그리고 run 한 번에 쭉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0.63 이 정도면 그 구매 패턴이나 뭐 환불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패턴이 남자와 여자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장 아까 하나씩 봤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디 있었죠? 하나하나 그냥 딱딱 봤을 때는 차이가 없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을 조합해서 보면 그래도 남자와 여자가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스케일링과 인코딩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어떤 그 도메인의 전문 지식을 넣어서 여러 가지 컬럼을 조작을 좀 더 넣는다든가 뭐 이렇게 그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파생 변수를 만든다든가 이러면은 애큐러시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남녀별로 뭔가 이 소비 패턴, 구매 패턴에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그 퓨처 임포턴스 이런 거 보는 겁니다. 늘 봤던 거 모델 누르면 구매액 요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네요. 구매액 여자가 더 많이 산다는 얘기인가요? 남자가 더 많이 산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런 의미를 이제 전문가 그 도메인에 있는 분들은 해석을 해서 쓰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번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건데 인포에 보면 얘는 지금 둘 중에 하나 예측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그 인포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 핏에 보면 원래 우리가 그 모델에 보면 핏과 프리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리딕 넣으면 그 예측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프리딕 프로버빌리티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넣어주면 프리딕 말고 넣어봐 프로버빌리티라고 이름 뭐 아무렇게나 지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얘는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 프리딕 할 때는 어떻게 보여줬죠? 프리딕 할 때는 다시 한번 해보면 모델에 프리딕 할 때는 이렇게 보여줬어요. 1이냐 0이냐 1이냐 0이냐 이것만 쭉 보여줬죠.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예요. 0, 1이라고 보면 0일 확률이 0.61, 1일 확률이 0.39, 0일 확률이 0.63, 1일 확률이 0.39 이렇게 비율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1:0으로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스레쇼를 0.5로 끊어가지고 얘는 0이라고 예측한 거예요. 얘도 0, 얘도 0, 0이 크니까 보시면 여기 0이라고 쭉 돼 있죠. 그리고 이쪽이 큰 거 끝에서 두 번째면 이제 뭐 8, 1 이렇게 됐으면 얘는 1이라고 예측한 거예요. 뭐 확인해 보면 끝에서 두 번째 얘는 1이라고 예측을 했죠. 그래서 요게 확률, 요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 스레숄드를 0.5를 기준으로 해서 요걸 돌려서 1인지 0인지 우리한테 여태까지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의 그 원래 확률 요것도 뽑아볼 수 있다는 거죠. 왜 뽑냐면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 내가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뭔가 다른 예측을 하고 싶을 때 스레숄드를 좀 옮기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암세포를 잡아내야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럼 스레숄드를 확 낮춰갖고 웬만하면 암으로 하게끔.
그러면 뭐 스레시홀드를 0.3으로 낮춘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레시홀드를 조절하기 위해서 직접 할 때 옵션을 줘가지고 우리가 쓸 수는 그런 거는 여기서 지원을 안 해요. 나 스레시홀드 0.3으로 해서 1.0으로 뽑아줘. 이건 안 주고 그냥 이걸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코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6, 0.3이야. 근데 내가 스레시홀드를 0.3으로 했어. 그러면 이쪽으로 걸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쓰라고 이런 것도 제공을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3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하는 것도 다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여기가 3개면 3개가 나오겠죠. 0일 확률, 1일 확률, 2일 확률 이렇게 따로따로 나옵니다. 물론 3개를 더하면 1이 돼야 되겠죠. 네. 사실 정확히 말하면 확률은 아닌데 확률처럼 쓰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프리딕에 보면 항상 보면 프리딕이 있고 프리딕 프로버빌리티가 있다. 네. 이 2개를 선택적으로 쓰면 됩니다. 사실 ROC 커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레시홀드를 조정하면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걸 씁니다. 이걸 씁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스레시홀드를 조절하면서 1인지 0인지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일 204번 파일 같은 경우에 인코딩하는 거, 스케일링하는 거, 그리고 프로버빌리티 보는 것까지 좀 우리가 예제 파일에서 안 봤던 다양한 것들이 좀 들어있죠. 내용은 데이터는 심플하고 간단하지만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몇 개 추가적으로 봤습니다. 네, 이 파일 분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